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주식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으로 작성된 주식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화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계에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기계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주식과 관련된 건데요. 정말 재테크는 요즘에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됐든요. 그런데 주식이 오픈되는 시간이 9시 에서부터 또 15시 30분 한 3시 오후 3시 한 30분 정도 되면 장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자체는 회사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때때로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사이트를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 내부망에서 그 주식 관련 사이트를 모두 차단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아 아까 봤던 게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하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DB의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런 데이터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파이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정보를 받아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로요. 그다음에 네이버로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차트를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것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가지의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느끼신 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배웠던 내용 같은데. 이전에 동영상 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들 3 개를 하나로 합쳐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주식 데이터 가져오기 그다음에 차트 그리기를 우리가 배웠죠. 이 내용과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에서 네이버 메일 보내기 우리 배웠잖아요. 이 내용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에서 파워포인트 편집하기 각각의 내용을 배웠어요. 이 세 가지의 각각 작은 단위들을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은 단위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위들이 모여서 큰 프로젝트가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깐요. 가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하기가 겁나는 이유는 단위 기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단위 기술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위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추가해 나간다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의 내용이 있는 거는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합치는 과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전에 학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꼭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올려드린 소스 코드가 동작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직접 구현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해를 해 가면서 입체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을 다 학습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4 가지 단계로 구현을 할 건데요. 일단은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에서는 원래 기존에는 뭐 거래소 종목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주식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데이터 클렌징 하는 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회사들의 주식 정보를 가지고 오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코드를 읽는 관점에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을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는 보고서에 들어갈 차트를 저장하고 표를 저장하는 것이 그다음 스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을 PPT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목 장표를 추가하고 차트랑 테이블 장표를 추가해서 나중에는 보고서를 저장하게 되지요. 그다음에는 이메일을 전송을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보이죠? 네,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상세한 소스 코드는 여기 이전에 있는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에서 변경된 부분은 각각의 큰 굵직한 목적별로 함수를 만든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는 한국 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함수 get 스타 코드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국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므로 인풋은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얘 그냥 리퀘스트만 날려서 리턴만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 파라미터는 없는 것이죠. 비어 있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한테는 뭐를 리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스톡 코드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함수의 인풋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웃풋이 무엇이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함수명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게스타 코드라는 거에서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온 다음에 리턴을 뭘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받아온 스타 코드를 리턴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포문을 돌면서 해당 데이터를 계속 받게 만들어 주는 그 코드입니다.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코드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했어요. 종목 코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만 받아온다면, 즉 종목 코드만 받아온다면 포문을 돌면서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모두 긁어다가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그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는 것은 주식 종목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가는 것은 그 정보를 모두 모은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데이터를 클렌징을 했어요. 뭐 한글로 된 컬럼명을 영어로 바꾸기도 했고요. NA를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이런 등등등의 일들을 했는데요. 그거를 클린 데이터라고 함수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클린징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징을 할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클렌징이 모두 맞춰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은 클렌징을 할 데이터 DF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 예쁘게 만든 다음에 뭐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컴퍼니를 크롤링해서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컴퍼니 정보만 넣어주면 이 밑에가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회사의 것을 크롤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블럭된 부분을 포문으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포문으로 묶어서 리스트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회사의 목록들을 계속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종목 코드 가지고 온 다음에 뭐 데이터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클렌징 하는 것입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는 포문이 요렇게만 돌아도 되겠네요. 그죠? 종목 코드 자체는 딱 한 번만 가지고 오면 되니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문 자체는 요렇게만 감싸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이제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은 차트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차트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장하는 함수가 바로 save fig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컴퍼니의 이름에 .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저장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사실 PPT에다가 넣고 싶었는데 PPT에 데이터를 넣어야 할 경우에 표를 만들어서 막 좌표별로 데이터를 넣어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그래밍 하기가 조금 짜증이 나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떨어뜨려서 그냥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 보여주려고 표 저장하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동작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임의의 플롯을 그리고 그 플롯을 png 파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플롯을 하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XY축 모두 보여주는 거를 다 없애주는 거죠. 그다음에 테이블을 그릴 때는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즉 그래프를 그릴 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순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이 과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최신이 되도록 우리는 날짜를 어 정렬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로 저장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궁금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소트를 하는 방향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이제 플롯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테이블 형태로요. 그래서 플롯을 그린 다음에 그거 자체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진 상태인 거죠. 회사 네임.png 파일, 그다음에 회사 네임 언더바 테이블.png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고서를 만들 건데요. 보고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장에 주식 보고서 해서 보고서 작성일을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컴퍼니의 이름, 그다음에 얼마로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목에다가 적어 주고 그다음에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요렇게 첨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PPT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중요한 거니까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객체를 선언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제목 장표를 추가할 거예요. 제목 장표는 우리 슬라이드 0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에는 주식 보고서라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에는 보고서 작성일을 요렇게 기재를 해서 요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는 차트랑 테이블 장표를 하나의 그 장표에다가 두 개를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5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차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차트를 추가하기 전에는 그 제목에 이 회사가 얼마로 거래를 마감했다 라는 정보를 적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차트를 추가하고 테이블을 추가하는데 이 테이블이 차트보다 뒤에 갈 수 있도록, 즉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별로 순서를 정해서 뭐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를 하잖아요. 이 테이블 이미지 자체에 여백이 좀 많아서 얘가 나중에 추가가 돼서 우리 차트 그림을 테이블이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된 테이블을 이제 뒤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여기서 한번 해 줍니다. add previous라고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장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주식 봇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주식 봇들이 뉴스를 기재를 하는데요. 뭐 LG화학 이런 거래가로 거래를 시작했다 라면서 이렇게 짧게 텍스트를 적어줘요. 우리도 그거 못지않은 좋은 봇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있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보고서를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메일로 보낼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시고요. 이메일에 보낼 때에 지원되는 타입은 텍스트와 이미지와 오디오와 비디오가 서브 타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되는 마인 타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인 타입에 메인 타입 하나, 그다음에 서브 타입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마인 타입이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마인 타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인 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게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JPEG 파일 같은 거 요렇게 있죠. 저렇게 함수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마인 타입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설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설마 파워포인트를 제공 안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기재해 주시고요. 서브 타입의 VND MS 파워포인트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라 PDF 파일도 전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든 다양한 형태들을 메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합니다.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메일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 작성자의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한 후 그 메일을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텍스트가 아닌 이상, 즉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그 외의 타입인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멀티파트라는 객체를 선언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멀티파트라는 객체를 만들고 타이틀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은 후 메인 타입과 서브 타입을 아까 봤던 마인 타입으로 기재를 하신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오픈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읽습니다. 원래 이미지 우리가 첨부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미지 역시도 바이너리 파일로 읽어서 전송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이 역시도 바이너리 파일로 읽은 다음에 원하는 모양의 인코딩을 진행한 후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 추가를 해서 내용을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주식 분석 보고 자료입니다. 라고 메일이 오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은 요렇게 스탁 레포트 pptx라고 해서 첨부 파일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해보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파이썬만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이니만큼 여러분들 더 풍성한 차트를 만드시고 더 많은 데이터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긴 내용이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분석 보고서 만들기 자동화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PPT로 보고 장표를 만들었고 그것을 메일로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소스 코드가 길었지 내용이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세 개의 기술들을, 즉 단위 기술들을 모두 모아서 그냥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PPT를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이메일을 전송하는 부분 요렇게 나눠서 멋지게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파이썬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